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로 내드렸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신민년, 을미월, 신사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죠. 첫 번째,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연간, 월간의 미토는 토생금이 될까요? 연간, 월간의 미토가 있는데 토생금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약 이 사주 토생금이 안 된다면, 이 미토가 토생금이 안 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분 자식이 안 생기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 안 생기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4편은 비겁인 것 같은 쇠나 쇠를 생겨주는 인성인 흑인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사화안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겨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연지, 월지에 미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사화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 시지, 오화안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신금 작은 쇠와 미토, 작은 흑뿐이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겨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식상이 하나도 없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무식상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을목 작은 나무,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을목, 월지, 미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사와 큰 불, 시지의 오와 작은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미토안의 정화, 미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강하죠. 을목, 간목, 큰 나무, 사와, 오와, 큰 불, 작은 불까지. 그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에서 4편은 미토, 신금이 있는데 상대편 중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4편도 있지만 첫 번째 문제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야 사주 강약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흙일까요? 쇠일까요? 나무일까요? 아니면 불일까요? 물은 없으니까, 그죠? 자, 이 불을 보자고요. 사와, 오와 작은 불, 큰 불이 있죠. 사와는 큰 불이고 오와는 작은 불이다는 얘기죠. 자, 큰 나무가 목생활을 하네요. 작은 나무도 목생활을 하니 불기운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불을 견제해줄 물도 없고, 자, 미토가 불의 힘을 빼주면 좋을 텐데 빼줄 수 있나요? 미토가. 이 미토가 어떤 흙인가요? 불을 품은 흙이죠. 불을 품은 흙이어서 이 목생활을 받은 불기운을 설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불기운이, 목생활을 받은 불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물도 식혀주지 못하고 흙으로도 빼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불이 되면서 약한 사주가 되어버렸네요. 그죠? 자, 얼마나 약해졌는지 또 보자고요. 이 쇠는 불에 약하죠. 불의 쥐약이란 얘기죠. 그래서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졌는데 토생금을 해주니까 괜찮다 그런가요? 두 번째 문제죠. 연간, 월간, 미토가 이 토생금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토생금이 되나요? 원래 미토가 열을 품은 흙이죠. 그런데다가 이 사주의 열기운,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화생토를 하다 보니까 이 흙들이 더 열기운이 강해져 버리죠. 열토가 원래 열토였는데 열기운이 더 강해지니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이 돼버린 열기에서 흙의 열기에서 쇠가 녹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라 토생금이 되지 않습니다. 토국금이 됩니다. 오히려. 그죠?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토생금이 안 되고 토국금이 됩니다. 세 번째, 만약 이 사주 토생금이 안 된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바로 열토고 열토이기도 하고 사주에 강한 불기운이 화생토를 하면서 흙의 기운을 더 열을 가중시키니까 더 열토가 돼서 토생금이 안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열기운, 불기운에 의해서 달궈진 흙들이 토생금을 못하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신약사주라기도 할 말이 없겠죠. 그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전혀 없죠. 인성도 다 남의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열기에 의해서. 그래서 신약, 치약사주라기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영신이 뭐가 될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신금은 너무 무정하고, 그죠? 흙은 열토로 변해서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완의 경금 큰 쇠로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영신으로. 그렇지만 영신도 참 힘이 약하죠. 이 열기운에서 녹고 있으니까.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2번 자식이 안 생기는데 이유가 뭘까요?가 문제였죠. 자식이 안 생긴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사주 기운에서 한번 자식 기운을 보자고요. 여자분이니까 자식을 보려면 식상을 봐야 되겠죠. 식상은 물기운입니다. 사주 팔자에 물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자식성이. 그러니 자식이 안 생기는 이유가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사주에 물이 없다는 거는 여자분에게 음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물이라는 거는 생식기를 뜻하죠. 그러니 생식기가 매우 약하다는 얘기예요. 밭이 갈라터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착상이 잘 안 되는 체질. 그래서 이분 사주팔자에서 기운상으로도 물기운이 부족하다. 물기운이 식상으로서 자식기운도 약한 데다가 체질적으로 몸에 자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얘가 잘 안 생기는 그런 체질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생긴 이유는 체질적인 것과 사주의 형국에서 물기운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식이 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물기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려야 되겠죠. 이사주팔자입니다. 갑진년, 갑술월, 개축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갑진년, 갑술월, 개축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이번 주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사주 강약이 어떤가요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주의 강약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은 무엇인가요? 가장 강한 호행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사주 희신은 무엇인가요? 희신이란 것은 운에서 오는 거죠. 운에서 어떤 호행이 오면 좋은지, 희신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 이사주 자식복은 어떤가요? 자식복이 어떤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도 풀어봤고, 그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만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답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